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암 환우들이 수술 이후 또는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종양표지자인데요. 종양표지자는 악성 종양에서 생산되는 특정 물질 농도를 측정해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해 나가면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종양표지자는 수백 가지가 되지만 대표적인 종양표지자는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 혈액검사에서는 혈소판 수치, 백혈구, 적혈구, 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종양표지자 검사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수치의 변화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암의 경우 AFP 알파 태아 단백을 확인하고 난소암의 경우 CA125, 췌장암의 경우 CA19-9 등 종양표지자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종양표지자가 곧 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종양표지자가 정상이라고 해도 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 암 표지자인 PSA의 경우 수치가 높을 때 전립선 암보다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이 훨씬 많습니다. CA125의 경우에도 난소암보다는 난소무록, 자궁내막염, 자궁근종 등이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난소암 환자의 3명 중 1명 정도만 이 수치가 높기 때문에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암이 아닌 경우에도 표지자가 높을 수 있고 하나의 표지자가 높아지는 원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환자는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됩니다. 수치는 편의를 위해 정상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비정상인 경우가 있고 수치상 비정상이라고 해도 실제 기능은 문제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핵심으로 확인할 것은 바로 암 위험인자인데요. 간암의 경우 간 수치보다 간경화, 간염 유무 등을 고려해야 올바른 간 수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한 번에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다른 신체 건강부터 현재 환우의 환경과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양표지자와 관련하여 환우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2년 이상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종양표지자가 높게 나왔다고 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 수치보다 2~3배가 높으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합니다. 약간 높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후 재검사를 해나가면서 추이를 확인합니다. 이전에 종양표지자가 높았던 환우가 수술 후에 종양표지자가 떨어졌다면 추후에 종양표지자를 통해 전이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암의 경우 간경변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태아 혈청 단백 검사로 간암을 조기 판단할 수 있지만 CA125 검사의 경우에는 자궁뿐만 아니라 생리기관과 전신 염증에 대해서도 증가할 수가 있어 단독 검사만으로는 유용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췌장과 담도의 경우 CA19-9 수치가 높은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증가하기 때문에 장 건강관리에 집중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